안녕하십니까. 얼굴 없는 스님 서감 인사 올립니다. 예천 동학농민군 1894년 8월 동란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동학운동 때 작성된 일기의 일부로 8월 10일부터 28일까지의 일기인데, 본읍, 예천 본읍의 포군에 의해 동학도 11명이 잡혀가 살해당한 일, 읍군의 공격 준비, 동학도의 상황들을 생생하게 살펴보는 기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11명의 구전으로 내려와 있지만, 구전으로 내려온 거 아닌 이 자료로서는 우리나라의 최초로 동학 1894년 예천에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자간에 공방전이 일어났을 때의 그 일기인데, 그 일기 내용을 보면 8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의 일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천 그 당시에 1894년 8월 동란일기를 살펴보면 1894년 예천군에 있던 동학 교도들이 농민들의 얘기인데, 거기에 예천 지방에 전해지는 것을 보면 1860년대부터 정부의 탄압을 받으면서 이루어집니다. 최시영, 최재우의 명을 받아 1862년 3월 예천 등지를 순회하여 많은 도인을 얻었으며, 1864년 3월 도통을 하였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전수를 받은 후에 소백산맥 줄기의 양쪽인 예천 등지에서 수도와 전념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보면은 활동한 예천의 최명순, 최시영, 금석지 전인을 적극적으로 따는 것도 그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추측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동학 농민전쟁기 농민군은 일본군과 최초로 벌어진 충돌인데, 거기에 지도자가 최명순, 유천집의 으뜸인 접주 농민 7명과 더불어 그 지주집을 악탈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에 의하면 제목을 만들어서 관아에 보내어 처벌해달라고 한 그 내용도 있습니다. 예천의 동학 농민군은 최명순의 이 같은 지시에 따르기만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는 전해집니다. 예천에는 23개의 면이 있었는데, 동학 농민군에 비교적 많이 들어간 지역은 동로, 유천, 개포, 제공면 농민들이 다, 이 지역의 농민들이 동학군에 들어간 이유는 관아와 지주들의 착취로 인한 쌓인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읍내의 지주들 가운데는 수장료를 너무 심하게 받아가서 농민들의 반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1894년 여름 경상도 북서부는 읍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동학 농민군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학 농민군이 다스리는 곳에는 동학에서 보낸 알냠사 안하산이 돌고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살펴보면 관청과 지주들이 농민을 수탈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는데, 최명순은 세금을 받는 것이 무난하고 관아가 지나치게 수탈하고, 일부 양반들이 지주들이 너무 횡패를 부렸기에 동학 농민군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박기양, 이유태, 이삼문, 윤계선 4명은 1894년 읍내에 거주했던 예천의 대지주였습니다. 그렇게 6, 7월을 들어 예천군의 동학
동학농민군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싸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잣집을 찾아가 돈이나 곡식을 강제로 뺏기 위해서 좀 심하게 농민군들이 들지 않는 이들은 그러니까 농민군이라는 건 동학농민군을 얘기합니다. 그 강제로 동학 신자가 되게 강요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최명순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약탈을 함부로 하는 동학농민군도 나타났습니다. 관아에서는 그 이상 그들을 그냥 놔둘 수 있는 지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천 읍내의 관아는 동학농민군의 움직임을 그때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포 쏘는 군사가 한 20명 정도 있었다고 되어 있고 군인들은 제도만 있을 뿐 실제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7월로 접어들면서 예천 동학농민군은 자주 읍내에 들어와 그 돈 많은 그 지주 이런 집을 약탈해 갔고 그 약탈한 그에 보면은 우리 그 동학일기 그 1894년 8월 29일부터 29일간의 양 전쟁이었는데 이 일기의 한을 보면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전투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거기에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거는 예천군에서도 없고 이게 어떻게 얼굴 없는 스님이 소장하고 있는 이 자료로 지금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걸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국은 이런 행포를 하고 그런 과정에 동학농민군은 곳곳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정에서도 막지도 못했고 그 경상도 지역의 군대가 예천까지 보내지는 것을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었고 이웃의 여러 군도 일이 있을 때 도와줄 형편이었지 그 도울 형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근데 농민군이 쳐들어와 읍내에 점령당하면 성주에서처럼 엄청난 피해를 각오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읍내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기록에 구전으로 내려온 걸 보면 7월 24일 예천에서 백간으로 모여 대책을 마련했다고도 되어 있고 그리고 군수 조원하는 그 당시에 군수가 조원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직강소를 설치도 했다고 합니다. 그 직강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은 관아에서 뽑았고 규약을 만들어서 운영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전투로 인해서 그 읍내 여러 곳에서는 직각을 세우고 읍내와 마찬가지로 매월 초하루에 보름에 점검하는 보고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8월 9일 남부 어디에 그 읍민의 그 직강소의 말에 따르면 동학농민과 서로 맞붙고 싸웠을 때의 이 기록을 볼 때는 여기에 보면 11명이 나오는데 11명이 붙잡혔다는 기록은 우리의 이 기록에 의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 한편 직강소의 보호를 받게 되는 지주 4명은 그 대가로서 많은 돈을 군사비로 내놓겠다고 자원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직강소가 동학도 11명을 붙잡아 대족죄를 지었다고 하여 생매장하여 죽였다는 기록은 구전으로 내려온 이 자료가 지금 이 자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8월 9일 날 밤 3시쯤에 도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10명이 북구 구산에서 약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가 들어오자 즉시 법원을 보내 그 병사를 보내서 감천 땅까지 추적하게 됐는데 그 도적 11명을 잡아왔다는 그 기록이 아마 우리의 여기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천에 있는 동학농민군의 거기에서 있었던 이런 사실들을 우리 이 자료에 의해서 오늘은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예, 좀 너무 이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농민군이 예전에 동학농민군에 수가 많았으나 부병이 짧은 찌암새로 죽기를 무릅쓰고 싸움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싸운 것 같습니다. 8월 21일 8월 20일이라는 거 우리 여기에 보면 8월 21일도 있지만 8월 28일, 29일 날 큰 전투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남산이라는 남산과 마을에 있는 수천 명의 동학 농민들이 각기 무기를 들고 응하여 오자 잠시 패하는 체하고 읍내로 돌아왔다가 동학군 농민군을 이끌어 싸우는 작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거기서 나온 말이 참 존귀한 영혼이시여 내려오셔서 우리 직강수를 도와 추한 무리들을 선멸해 주소서 하고 이런 제사를 순간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명의 신은 무정하기도 하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역사적인 8월 28일과 8월 29일의 그 내용에 의해 보면 그 전투한 기록이 생생하게 생생한 그 기록을 오늘은 귀한 시간을 마련해서 얘기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얼굴 없는 스님이 이제 이만 줄이겠습니다. 스님, 이 자료가 네.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실인가 아닌가는 여기 이제 기록에 의해서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거 보면서 설명한 부분이 그 시대의 일기장이에요. 이게 일기장에 그 원본의 일기장이 어떻게 이제 없어지지 않고 지금에 발견된 게 이제 얼굴 없는 스님이 이제 좀 오래전부터 이제 요 부분을 연구하고 갖고 있었던 거니까 제가 제 손에 있는 것만 해도 한 40년을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 그 당시 그러니까 민족종교 외 동학도 들어가지만 의병과 독립운동을 초점으로 1866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록과 비문화재 될 수 있지만 그 기록을 오늘부터 우리 박거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계속 요거를 발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게 아니 이건 역사적인 거니까 그 근거 자료라든가 확실하다. 그거는 이게 지금 스님이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거다. 아니 라는 그런 거 아니 그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 박거사께서 이렇게 모르는 얘기고 요런 자료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자체에서 설명을 한 게 아니고 국사편찬위원회라는 데가 이제 그렇죠. 있죠. 근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 8년간의 이제 얼굴 없는 스님의 유물과 유품을 이제 같이 문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서찰도 있고 거기에 조선시대부터 보면 이제 종류가 다양한데 그 자료들을 이제 국편에서 조사가 돼가지고 조사가 돼 있는 앞으로 이제 마이크로필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몇백 년 내려갈 수 있는 자료를 오늘 이제 내놓고 지금 미리 그래도 이거를 좀 설명하는 게 좋을 거야. 왜냐하면 그 역사니까 이제 미리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지금 이제 본인 얼굴 없는 스님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이거는 그냥 무조건 장롱에 운전면허증을 숨겨놓은 것처럼 그걸 갖고 있으면은 좀 이게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에 이미 국편과 이미 조사돼서 검증이 됐지만 이런 걸 설명을 해서 좀 한 명이라도 알려서 이게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되더라도 된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역사 속에 한 페이지로 남기기 위해서 박거사하고 저하고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오늘부터 짠 겁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지금 거기 손에 들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 지금 아니 거기에는 이제 남발인 예를 들어서 네. 뭐 남발인이 다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00K 0045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거기에 확인이 되어 있는 걸 지금 그럼 왜냐면 확인이 됐다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조사가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일단은 몇백 년 내려가더라도 자료를 이제 발췌했으니까 이제 뒤에 거기에는 이미 원본은 뭐 내가 주인이지만 발췌했으니까 이제 국가적인 재산권 가치 몇백 년 우리가 이제 이게 물건이 파괴되기도 아깝지만 요게 이제 몇백 년의 자료가 남았겠죠. 이제 남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혹시 좀 여러 사람들이 좀 재미는 없겠지만 이걸 좀 제대로 좀 재미있게 해서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보자 한 것이죠. 자, 우리 여러분들 박명과 함께하는 얼굴 없는 스님을 만나서 오늘부터 차근차근 한 걸음씩 우리 새로운 역사, 과거에 묻혔던 역사가 세상에 알려지는 그런 중대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그 숨겨졌던 그런 역사들을 한번 이어보는 것도 어떤가 싶습니다. 자, 오늘 설명한 거는 동학 농민운동. 예, 농민군의 반란이니까 1894년 8월 28일, 29일 전투가 이제 공방전이 일어났는데 사실상 일기 내용을 보면 8월 10일부터 그러니까 1894년 8월 10일부터 28일까지의 전투를 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록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기죠, 일기. 그러니까 이런 일기는 예철에 아마 예천 군인인가? 거기도 자료가 없을 거고 이 자료가 어떻게 또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거는 참 이게 귀중한 자료라고 그렇죠. 생각하죠. 제가 이제 궁금하니까 이 글을 남긴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 전투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6.25도 전쟁도 있었지만 전투에 참여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일기를 쓴 거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사진 속에 있는 그 내용을 지금 해석하신 거죠? 그거를 한 거죠. 자,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더 하실 말씀. 이제 할 얘기는 앞으로 많을 거고, 이제 이 자료를 바꿔서 하고 저하고, 어쩌면 이런 자료들의 지금 이제 없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임무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 둘이. 근데 아마 바꿔서 하고 저하고, 좀 100년 정도 할 물량이 있으니까 오래 사셔야 되겠네. 저 100년 살면 150살 되네. 네,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왜 얼굴 없는 스님을 택하신 건가요? 아니, 원래 얼굴 없는 스님이라는 거는 얼굴이 또 잘생기지 않는 얼굴을 내오는 것도 뭐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또 수행의 하나의 기본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인데 언젠간 얼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얼굴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